네, 안녕하세요. 토픽스쿨 안쌤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중급이 필기시험 연습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에서 16과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읽기하고 문화와 정보 이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한국의 학제는 6334 학제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학년은 두 개의 학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1학기는 3월에, 2학기는 9월에 시작한다. 각 학기 사이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다. 초등학교 과정은 6년이다. 만 6세부터 초등학교에 다닌다. 중학교 과정은 3년이고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게 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며 무상교육이다. 그래서 한국의 학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의무교육에 대한 부분도 나누어 있고, 네, 이것은 그래서 가장 알맞은 것은 한국의 교육 제도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높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열정, 그래서 뭐 과외를 시키거나 아니면 일반 학교 외에도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부분을 교육열이라고 하고요. 대학 입학하면 시험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런 시험 제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고입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고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8번은 다음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시오. 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주사회문화연구소는 차기 시장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인주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인주 시민 10명 중 약 4명은 행정 경험과 전문성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통 능력과 도덕성, 판단력과 추진력 순이었으며 참신성과 정치 감각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번 지방선거가 지난 지 한 달이 되었다. 아직 안 다가왔죠. 그래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 달 전이 되겠습니다. 2번 차기 시장이 갖춰야 할 최대의 자질로 인주 시민은 소통 능력과 도덕성. 보면은 네, 행정 경험과 전문성이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참신성과 정치 감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오른 거고요. 차기 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이상기후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몇 년 전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에서는 여름 기온이 최고 50도까지 오르고 폭우가 내려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겨울에 폭설과 한파로 기온이 30도까지 내려갔으며 거대한 숲을 이루는 아마존은 가뭄이 찾아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난화가 이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지구온난화라고 하고, 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보면은 여름 기온이 최고 50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가뭄이 찾아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새해에 가장 듣고 싶은 뉴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물가 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새해에 가장 듣고 싶은 뉴스 2위는 취업률 증가 또는 일자리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가장 바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물가 급등과 청년 실업률 증가에 대한 최근의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네.
이 조사는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고요. 2번 새해에 가장 듣고 싶은 뉴스는 취업률 증가 또는 일자리 증가. 이게 2위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듣고 싶은 뉴스는 이제 물가 안정이다. 그래서 새해 가장 듣고 싶은 뉴스 1위는 물가 안정. 이게 3번이 맞고요. 물가가 안정되고 청년 실업률이 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물가가 급등한 거죠. 물가가 급등하고 청년 실업률이 이제 증가한 거. 그것이 이제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친 거. 그래서 물가 안정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다음 글의 내용과 틀린 것을 고르시오. 경범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처벌이 가벼운 범죄를 의미한다. 한국에는 모두 54개의 경범죄가 있고 경범죄에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10만 건 이상의 경범죄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처벌을 받은 경범죄는 쓰레기 투기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음주소란이 17.3%였다. 인근소란도 10.4%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는 일, 다른 사람의 집이나 차에 광고물을 붙이는 일도 경범죄에 해당한다. 이 21번의 내용은 구술시험에도 나온 샘플로 나온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틀린 거 볼까요? 경범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처벌이 가벼운 거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처벌을 받은 경범죄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거. 이것이 쓰레기 투기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일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일보다 더 많이 처벌받았다.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일이 인근소란이고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음주소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소란이 더 많이 처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무단 침입과 다른 사람의 다 오타가 났네요. 다른 사람의 차에 광고를 붙이는 일도 경범죄에 맞습니다. 그래서 차에 광고물을 붙이는 곳,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는 거, 이게 무단 침입이고요. 그래서 이게 쓰레기 투기가 뭔지, 음주 소란이 뭔지, 인근 소란이 뭔지, 그리고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 현상이 모두 환경오염의 영향 때문이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지구의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인류가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이 말을 입을 모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23번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 중에서 말과 관련된 속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네, 여기서부터는 문화와 정보에서 가져왔습니다. 말과 관련된 속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내가 호랑이 이야기를 했더니 호랑이가 왔다.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오니까 말조심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쑥닥쑥닥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온다라는 거죠. 2번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서 낮의 말에도 새가 듣고 밤의 말에도 쥐가 듣는다. 누군가가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조심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소문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너만 알아 라고 했는데 저기 사람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말조심에 관련된 거고요. 아닌 것은 4번입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네, 범이 이제 굉장히 무서운 그런 호랑이 같은 그런 근데 강아지가 하룻강아지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었는데 범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아는 사람한테 아는 척을 더 많이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아는 척을 막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갱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4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전 습관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네, 과속금지, 속도를 지나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무리한 추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안전거리 유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와 차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거리. 그래서 가와 다는 맞고요. 무리한 끼어들기, 그래서 다른 차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휴대전화 사용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가와 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네, 최근에는 원격으로 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넓어지고 있어서 가정주부나 직장인이 이 교육을 받기가 편리해졌다. 원격 대학과 원격 교육기관의 학점 은행제를 활용하면 원격 교육으로 학위도 받을 수 있다. 이 교육에서 인기 있는 분야는 주로 실용학문 또는 실무 기술 분야이다. 피부 미용, 사회복지, 상담, 보육, 레크리에이션, 외국어가 대표적인 이해이다. 네,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 교육과정 외에 그 이후의 교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네, 알맞지 않은 거. 한국에서는 크게 3차례의 선거가 있는데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그것이다. 맞습니다. 대선 대통령 선거죠. 총선 국회의원 선거고요. 지방선거는 지역의 어떤 지방의회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 이게 틀렸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맞고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4년이 되겠습니다. 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선거의 4원칙 여러분이 5단계에 가면 이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선거의 참정권이죠. 그래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가 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것에 해당하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고르시오. 이것도 5단계 가면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인데 문화와 정보에서 4단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있을 때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거나 장애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60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이것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동등하게 이것에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도 이것에 가입하게 해서 나라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의무적으로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건강보험제도 우리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거고요. 산재보험 다쳤을 때 하는 거고요. 고용보험제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제도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를 고르시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바로 중간평가. 4단계가 끝나면 보는 게 중간평가고요. 사전평가는 우리가 레벨을 처음에 하기 위해서 레벨 측정을 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사전평가고요. 영주용 종합평가, 이제 국적은 이제 귀화용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시간, 총 90시간, 70시간 기본과정, 한국사회 2의 기본과정을 보는 시험이 영주용 종합평가고요. 그 다음에 심화까지 마치고 보는 시험이 귀화용 종합평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문제를 만들어 봤고요. 9과에서 16과까지 이렇게 필기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